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에게 들려드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패스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살을 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몸에 막 염증이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온몸에 막 부종도 있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붓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손발이 붓는 느낌에 신발도 어쩔 때는 너무 꽉 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물론 체중은 늘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에 트러블이 있는 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방송이 코앞인데도 전날이라도 신경을 안 쓰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드디어 하루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살을 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원래 살이 찌지 않는 몸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패스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9일, 10일 했지만 그게 몇 달이 지속됐던 거예요. 계속 탄수화물이 당기고, 왜냐하면 인스턴트,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장은 유해균으로 가득 차 있고 제 입맛도 탄수화물로 많이 길들여져 있었고, 탄수화물, 빵, 떡볶이 이런 것들을 계속 갈망하게 되고, 왜 craving for carbohydrate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행까지 가니까 그게 지속이 된 거죠. 1월 말쯤에 패스트푸드 다이어트를 하고 2월 달에 여행을 가고, 여행도 한 열흘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됐잖아요. 게다가 이제 3월에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게. 이 확진자로의 상태가 아주 상당히 몇 개월간 갔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살이 찌지 않는 체질, 제가 예전에 있던 몸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몸들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몸속에 당이 적어야 돼요. 우리 인체에 당이 많아지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당 독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잉의 당 또는 가공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당이 우리 인체에 많이 들어오면 계속 먹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끊어주고, 다른 좋은 지방과 적정량의 단백질, 제 체중이 이제 52kg이라고 치면 52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52g 이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단백질로 52g이니까 손바닥으로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제일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자연의 위주의 탄수화물로 드시면 좋겠고요. 탄수화물을 노탄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저도 노탄은 권하지 않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이런 거 괜찮아요. 적정량 드시는 거는. 대신에 말린 거는 드시지 마세요. 그게 당의 그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드시지 말고 그 자연 그대로 삶거나 쪄서 이제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근육은 키우고 지방은 적게 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GI 지수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식사하시고 바로 하고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일단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GI 지수나 GL 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이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 있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이 이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면적이 줄어드는 거랑 같아요. 또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도 많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근감소증도 있기 때문에 근육은 무조건 젊을 때
비축을 해두던가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단백질 보충제를 막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간이랑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약간 자연식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풍부한 식품으로 드시는 게 좋고, 매일매일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본인의 체중만큼의 그램을 드시는 게 좋지, 한 번에 막 왕창 먹고 다음날 안 먹고 이런 것보다는 자주자주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과당을 줄이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해독 주스 관련된 강의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살짝 했는데, 이제 그 해독 주스에 들어있는 뭐 야채들도 있고 뭐 비트 이런 간에 좋은 성분들도 있어서 물론 해독 주스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주스 안에 야채가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해독 주스, 거기에는 이제 과일 위주로 되어 있는 거는 저는 특히 비추를 하겠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채 충분히 드시는 건 좋아요. 특히 녹색, 잎 쪽으로 갈수록 그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도 살찌는 거랑 멀어질 수가 있겠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프룩토스. 제가 예전 영상에도 계속 항상 말씀드렸듯이 프룩토스 안 돼요 막 이랬던 영상도 있었습니다. 과당 같은 경우는 사실 포도당보다 안 좋다고 합니다. 체내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많으신 분들은 특히 과당, 과일 드시는 거 아예 끊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줄이시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사과 한 개를 다 먹었다고 하면 뭐 4분의 1 조각으로 줄여서 이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얘를 그 껍질째 이렇게 드시면 그래도 영양소가 이제 좋은 영양소, 식이섬유가 뭐 펙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갈아서 드시잖아요. 게다가 껍질도 까서 드시면 과당이 더 많고 좋은 성분은 없앤 거니까 과당 우려도 더 많게 되는 거고, 또 액체이기 때문에 더 흡수가 바로 됩니다. 네, 액체가 바로 더 흡수가 되고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목마를 때 막 과일 주스를 벌컥벌컥 마셨을 때는 더 해롭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린 과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드렸죠. 말린 게 더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린 과일은 더 비추. 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는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렙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씹기 시작한 다음에 한 20분 있다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지방에서 얘가 이제 배부르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 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렙틴이랑 당 독소라고 할게요. 당 독소가 결합을 해서 배부르게 하는 신호를 인지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렙틴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배불러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렙틴 저항성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딱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또 분비되는 좋은 호르몬 중에 하나가 아디포넥틴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방의 산화도 돕고, 포도당 대사에 되게 중요한데, 얘가 당독소랑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 산화되는 거, 지방 대사, 이거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독소, 과잉의 당 또는 가공된 탄수화물, 정지된 탄수화물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에서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들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호르몬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서 분비되는 건데, 우리가 배고플 때 그렐린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당독소가 그렐린이랑도 또 붙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렙틴은 포만감,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건데, 당독소가 결합을 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더 먹게 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에 붙어서는 배고픔을 계속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먹게 한다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에도 붙어요. 이게 당독소가. 여성 호르몬에 붙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폐경기와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성이 폐경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살이 찌거든요. 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 같은 경우는 지방이 늘어나면서 이제 살이 찌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이 과잉의 당 독소가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좋아요. 만약에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8시에 했다면 낮 12시부터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간헐적 단식이 힘들다 그러면 하루 중에 한 번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이 타는구나 이렇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꼬르륵 소리를 몇 달간 계속 못 느꼈어요. 사실 1월부터 못 느꼈어요. 왜냐면 패스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꼬르륵 소리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해야지 막 스트레스만 받고 뭐 이러다가 그저께 방송 촬영하기 전날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가끔씩 위장을 비워주는 거를 하면 물론 식사를 막 불규칙적으로 하라는 건 아닌데요. 가끔가다 한 번씩 해주면 이 위장도 좀 쉬는 느낌도 있고 일주일에 한 3-4번은 듣게 해주면 우리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처음에는 최대한 우리 몸에 당이 없게 한다. 당독소 형성하는 거를 낮추자라는 게 되겠고요. 그 안에 뭐 인슐린 민감도 높이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관련된 뭐 미네랄이랑 뭐 이노시톨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양을 늘리자. 그러면 살이 덜 찐다. 네, 그리고 과일을 줄여라. 특히 과당. 네, 많이 드실 법 하니까 이제 과당 같은 거 줄여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분유가 막 좋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분유는 모유보다 더 많은 당독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효소 처리된 거 있잖아요. 그럴수록 당독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이제 우유만 그냥 건조한 전지분유가 그나마 나아요. 분유 중에서는 이제 많은 효소 처리된 분유들은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치즈 드시고 싶으면 리코타 치즈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당독소랑 결합하는 많은 호르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의 밸런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당독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 몸에 이제 교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 독소들, 당도 거기 포함되고요. 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활성산소 관련된 항산화제와 특히 이제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면역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어 갑시다. 왜냐면 그게 바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바이.